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영역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부모님은 5년 전에 이혼하셨고 공부를 잘하는 언니는 지방에 있는 대학원, 기숙사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먹고 자고 연구합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전 재혼한 아버지는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독립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돈을 조금 주시면서 이 전셋돈이 네가 나중에 결혼할 결혼자금이기도 하다. 그러니 잘 간수하고 이제는 너 스스로 네 앞가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는 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전세금으로는 서울 외곽에 곰팡이 피는 반지하 새방밖에 얻을 수가 없었고 이사한 저는 첫 일주일은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잤습니다. 밤에 누가 들어올 것 같고 누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꿈을 자꾸 꿔서 반려동물을 하나 입양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시긴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에 친엄마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저도 언니도 엄마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반지하 새방에 오면 한없이 비참하고 오로지 TV만이 위안입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반려동물을 꼭 껴안고 불을 켜놓고 자야 하지만 겨우겨우 잡니다. 저는 요즘 제가 반지하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친해지면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친엄마, 재혼하고 나서 저에게 독립을 강요하는 아버지, 비정규직으로 반지하에 겨우 사는 저를 내보일 자신이 없습니다. 제 월급으로 1층에 있는 집을 얻으려면 10년을 모아도 안 될 것 같은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직장에서도 자꾸만 인간관계에서 주눅이 들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싫어지네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며 이러다가 너 우울증 걸리겠다며 자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자꾸만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네요. 네, 자꾸만 주눅이 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두렵고 누구한테 말할 곳도 없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어떤지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인간관계를 모든 사람을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그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그런 주변 사람으로 같이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인 거고, 이해를 못하면 굳이 막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이 굳이 관계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만 만들어 가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약간 치부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에서는 어쨌든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뭐 저도 보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알바와 정규직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내 자신이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3자 입장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냥 살아가라고.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요.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갖고 좋은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
게 다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만나야 돼요. 그거를 극복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극복해야죠.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이해할 수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는 내가 먼저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글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이분의 마음이 여러모로 참 우울한 것 같아요. 예, 그 느낌이 전달이 돼서 더욱더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지금 그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 느낌을 반지하에 버려진 것 같다, 나는. 내가 버려졌다. 라는 그 느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 마음이 참 편치 않은,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5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 예를 들면 나 지금 비정규적인 사실, 네. 반지하에 사는 사실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버려졌다고 생각 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이 이해는 돼요. 네. 5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면 고등학생이었을 때, 네. 그것도 막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혼은 5년 전에 하셨지만, 그 이혼을 하기 그 전 과정까지 또 갈등과 막 싸움이 있었을 테니까, 네. 고스란히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힘든 나를 내가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좀 들어요. 네네. 예. 네. 지금 아마 시민들이 하신 얘기 어디선가 못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아마 다 알고 계신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예. 한결같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그 속에 그죠 해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엄마가 네. 말 그대로 어떤 가정사였는지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가정을 버리고선 이제 혼자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네. 이분이 조금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모습을 좀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리광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심하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어렸을 때 이혼한 게 아니고요. 5년 전이면 네. 그래도 이제 청소년 시기긴 하지만 17, 18살 네네.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그래도 자아가 어느 정도 다 이제 형성이 된 다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의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인데 네. 이분은 굉장히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너무 많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버려진 게 아니야. 부모님이 만약에 자기를 버렸을 것 같으면 더 어린 시절에 버리고 갔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빠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5년 전에 헤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버려진 게 아니고 엄마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우선 자기를 좀 추스리는 게 좀 필요해요, 이분은. 네. 근데 다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요. 본인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금액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셋집 못 얻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네네. 예, 그냥 그 쪽방 같은데 그냥 그런 고시원? 그렇죠. 예, 요런 데서 또 지내면서 자기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이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안들을 받아들이고 느낌을 갖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연을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아버지가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한테 독립하라고 강요한 듯이 돈을 줘가지고 너 이제 나가라. 예, 나는 이제 새엄마랑 살 테니까 너 나가라. 라고 이제 버림을 받았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게, 이 딸을 배려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 마련해가지고 준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얘기했어요. 네. 새엄마랑 그렇게 같이 가정에 사는 거 불편했다 자기도. 네. 나오고 싶었다고 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이제 나오게 된 상황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네. 이런 직장을 또 얻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기회거든요. 선택이고. 근데 이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좀 디딤돌로 또 삼아서 더 좋은 직장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자원이 뭐냐면 언니가 없는 게 아니고 언니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함께 좀 이거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주위에 있는 나의 자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참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걸 예. 저희들은 이제 가족 자원이라 그러거든요. 가족 자원. 예. 그러니까 뭐 차, 좋은 집, 뭐 돈 이런 것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친한 친구 소개팅까지 주선해주겠다고 나서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큰 살쪘고 점. 그러니까 어설프게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원장님이 직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직면. 네네. 23살이요? 23살 같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 뭐 설상가상으로 부양가족, 그죠? 뭐 지금 이 더위에 뭐 예를 들어서 애를 지금 키워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네. 비정규직도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직면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나 힘든데 내 자신이 계속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뭐 조언을 주면 저분들은 뭐 나같이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아마 다 들여다보면요. 종류가 좀 틀리지만 다 그렇게 아픈 상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서 그죠? 선생님이 집에 가서 수업료 가져오라고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예. 쫓겨난 경험도 있었지만 전 그렇게 암울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뻔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라고 해도 전 가져올 수업료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밖에서 시간 돌다가 들어왔었고 한때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폐암 걸리셔서 큰형님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자취방에서 좁은 방에서 3사람이 지냈어요. 네. 형님 생일날 고등학생 때 제가 뭐 돈이 뭐 있겠어요. 뭐 초코파이에다 촛불 켜놓고 형님 구두 닦아놓고 근데 그날 형님이 유난히 좀 우울해하시면서 술을 한 잔 들고 와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는 형님 앞에서 제가 또 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죠? 조금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27.9% 이게 이제 2016년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 대한민국의 현재. 그럼 30%라면은 이분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자 1인 가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은 이런 사람들끼리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하기 힘들거나 뭐 혼술 뭐 이렇게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같은 또래끼리 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네. 미래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비전도 갖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또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만 조금만 돌리면 얼마든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고 힘을 얻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나만 이렇게 내가 버림받았나 이게 아니고 절대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이분은. 네. 이거는 제가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무도 이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밖으로 좀 나오세요. 이게 네. 너무 길어져서 완전히 굳어질까봐 고착화될까봐 전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데. 친구도 지금 그 예. 걱정을 딱 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예. 소개팅 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까지 할 건 뭐 있어요. 나 소개팅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은 못하더라도 소개팅 해주겠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 10단계 뒤에까지 지금 혼자서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비정규직인 거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엄마가 어떤 사연이며 아빠가 어떤 사연이며 내가 지금 어떤 이게 지금 막
걱정에 걱정을 낳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남자가 그런 질문을 안 할 가능성도 많고요. 뭐 그러게요. 설사 물어보면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잘 살아나가는 게 대해서 오히려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손 내미시고 밖으로 일단 나오실 것. 예. 그리고 마음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TV만 보시지 마시고 좀 나와서 직장 동료들하고 좀 어울린다든지 행복이라는 거는 네. 꼭 많이 가져서만 그리고 행복해하는 특정한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가 같이 점심 먹는데 뭐 수저를 먼저 좀 내줬더라도 거기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더운데 그죠? 뭐 예를 들면 시원한 음료수를 먼저 건넬 때 아니면 직장 동료가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할 때 그게 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각조각들이기 때문에 행복은 반드시 엄청난 걸 가져야 행복이 아니고 빈도입니다. 내가 그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난 그래도 복이 있지. 난 그래도 나은 편이야.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네. 괜찮아를 자주 좀 들으시면서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거울을 보고 괜찮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거울 앞에서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를 네.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줘야 돼요. 예. 저는 그거 꼭 실천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우울한 사람한테 야 괜찮어. 다 잘 될 거야. 뭐가 우울하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이 그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자꾸 만사를 자꾸 부정적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네네. 게 자기가 자기에게. 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인관계라는 거는요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타인하고 관계를 좋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새엄마가 나한테 지금 이거보다는 내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나한테 괜찮아 이거를 되뇌이고 네네. 힘을 내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나 지금 새 어머니 전화도 가끔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본인도 전화 직접적으로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전화만 받고 있어. 굉장히 수동적인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선 자기를 추스리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자기에 대한 장점, 자원 이런 거를 좀 많이 적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는 개인의 한 사람 소개팅 해가지고 남자친구 말고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같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우선 좀 느껴보고 경험 통해서 한 단계 이제 자기를 좀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네.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들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